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12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도 이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일교차가 좀 심해졌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이후로 조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쉬었어요. 제가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좀 쉬었더니 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좀 깨어난 것 같은데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경마는요, 토요 경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경주 신중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의외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배당 자체가 상당히 삼삼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가 다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주의 승부화를 해더라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정경주가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경주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 토요 경마는 전반적인 이 편성 흐름이 어렵다. 반대로 이런 경마는 평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 정도. 근데 토요 경마는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13개 경주와 제주교차가 3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토요 경마가 굉장히 먹을 게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경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강하게 때릴 경주와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때릴 경주, 완급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부분은 완급 조절하는 요령과, 또 어떤 말을 강하게 보는지 여부와, 또 이번 경주가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이런 여부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서 현장을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생뚱맞게 가셔가지고 얼마나 잃었느니, 그런 걸 왜 남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배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게 주식하고 경마가 다른 점이거든요. 주식은 돈을 넣으면 빼지 못해. 손절매를 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집어넣으면은 그냥 작살이 나는 수가 있지만, 경마가 다른 점은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해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어찌됐든 이것저것 참고를 해서 배팅을 한 사람은 본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배팅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주의로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조금만 이상하면 적게 배팅을 하던가 안 하면 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임해야 된다. 그러려면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요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요령도 자기가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마방송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적중 내역이 보고, 어저께 저도 푸념 좀 했으니까 오늘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마에만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예속에 신바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라 이런 경주는 세게 해야 되겠어요? 약하게 해야겠어요? 약하게 해야죠. 뭐가 들어올 줄 알아? 10만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하게 해야 됩니다. 1번 시대의 여왕입니다. 6번 인본 챔프와 함께 같은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6번 인본 챔프는 1억 5천만원짜리 고가의 매니페에 잠하고, 1번 시대의 영웅은 5천만원짜리 비카의 자망인데, 비카의 자망이 1번 시대의 영웅이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검사 시 순발력도 우수하고 종반 지구력도 겸비한 모습, 여기에 이제 스피드감이 우수하고 선입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시대의 영웅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한번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시대의 영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8번 나온 나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행검사 기록은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지만 시중 외곽 선입전개를 펼친 뒤에 전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행 거북기를 약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상당히 우수했다. 8번 나온 나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대형을 놓고 때리면 될 것 같아요. 토요 이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편성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의 우연은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곽 게이트 11번 슈퍼캣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크게 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고 이번 편성 자체도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인다. 고로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때려야 되는 경주냐? 아닙니다. 가볍게 임해야 될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골든 마스카입니다. 특이하게도 주행검사를 경매 특별경주로 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고 518kg대의 아주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승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골든 마스카는 이번 경주 시 2번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변이 가능한 마필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번 대천 포커스라는 마필. 이 마필도 사실상 아주 센 말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행검사를 거듭 시행을 하면서 체중을 뺐고 지난번 데뷔전에서도 체중을 많이 빼갖고 나왔는데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데뷔전 때 걸음 자체는 초반 순발력도 양호했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당시에 걸음의 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보다도 더욱더 나은 능력 발휘가 가능한 모습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해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4번 대천 포커스를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4번 대천 포커스에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 토요제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준메인이요.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 마필이 복병마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JS1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동형 기술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서 뭘 하나 맞춰드린 게 있었는데 요즘 전동형 기술가 은근히 기승 횟수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이 입상률은 꽤 높은 기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입상률은 꽤 높고 자 이번 편성 자체에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거리는 130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번 JS1도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부족하지만 7월 18일 날 김옥성 기수가 기승시에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자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당시에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고 금강경시에도 출전마 중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3번 JS1은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자, 하지만 요 마필은 단통으로만 공략을 할 마필이지 우리의 충만은 따로 있다. 복병마 중에서 1등을 강력한 충만을 놓고 중배당 단통으로 3번 JS1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오늘 강타의 오전장 준메이 승부처. 자, 뭐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탱이가 좀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머리가 좀 혼미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현상인데 다시 좀 뭐랄까 이 전반적인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러나 이런 걸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마태기가 같다는 얘기지 좀.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서 멍한 그런 게 계속 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하고 그 추석 전에 그때 좀 못했어요. 못했고 나머지 주간은 제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2015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난주까지 통계를 내가지고 환수가 100% 이상 넘을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 나갈 자신 있어요. 왜? 전 100% 넘겼어요. 왜 그러냐면 부산 경마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경마도 그렇고 맞힐 때 고배당을 엄청 맞췄거든. 저는 몰아치기로 맞췄고 또 그냥 어설픈 고배당 적중이 아니라 뭐 123.9배 이런 걸 단통으로 승부로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게 한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60%만 접어도 이게 환수가 얼마예요? 100배를 맞췄으니까 123배를 맞췄으면 그게 환수가 몇 배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저 자신이 100%가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잘했을 때는 고배당을 포함을 해서 막 8개 경주까지 맞춰드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날은 한수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따따블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빵바리가 나오더라도 그런 경주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환수면에서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거 이빨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해봤잖아. 그럼 2015년도에 저랑 같이 해서 경마를 망쳤다고 요 근래 빼고 망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짓말이지. 그럼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해보세요. 저는 그거 말리지 않아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아마 작살이 나도 오부지게 작살이 났을 거예요. 그만큼 경마가 쉽지도 않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요 근래 제가 아주 좀 맛이 갔어요. 근데 다시 온기 회복 중이고 이번 주에 잘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 준비인 승부처. 자, 3번 JSO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 바로 제주교차 1경주로 들어갑니다. 요번 경주도 오늘 3개 경주가 오늘 제주교차가 시행이 되는데 2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했어요. 1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고 2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3개 경주에서 2개 경주를 선택을 했다면 그만큼 또 제주경마도 먹을 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도 준메인 승부처럼 제주교차 1경주도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저는 이번 경주시 8번 석파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어라 건육인데 어떻게 이 마필을 세게 보냐? 야, 등짝이 불안하지 않니 강타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당연히 등짝이 불안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권력 교수가 개성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노리는 이유는 출전만 대부분이 현군에서 기복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당연히 이번 견제에선 입상이 가능한 마필로 8번을 강력 추천을 하는데 당일날에는 아무래도 6번 같은 마필들이 팔릴려나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편성에서 뭐 8번 석파정이 제대로만 말머리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선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고 여타 인기마로 누가 팔리든 간에 저는 8번 석파정을 놓고 이번 경주에 중고배당을 작심배당을 노리면서 여기서 한번 1차적인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토요제 3경주하고 제주교차 1경주에서 일찌감치 한번 상황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잃었던 자금을 여기서 좀 회복을 해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경마에 임하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 3경주, 제주교차 1경주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과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니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저는 일단 5번 초원의 바람을 굉장히 세게 보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필을 세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출전 과정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지만 그 이전까지 착실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고 그 상승에 의한 피로감으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조정을 거치는 폭도 괜찮고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초원의 바람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우짜기가 정해져 있는 경주 아니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오픈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9번 한라명상과 10번 제일암초가 가장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정대상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한라명상 선행선임 10번 제일암초가 근간 연속 입상에 따른 3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두 마필의 전력이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경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이번 경기에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오래간만에 한번 노리는 마필인데 바로 이 8번 시무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8번 시무상을 강력하게 노리는 이유는 뭐냐? 일단 추임력 자체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 경주 때는 사실상 못 뛰었어요. 굉장히 못 뛰었는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는 계속적으로 틈새만 노리고 있고 마필의 상태만 조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은 훈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8번 시무상이고 패턴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 안정된 추임력, 우수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가운데 자 그동안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8번 시무상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오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8번 시무상을 굉장히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을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감히 메인 승부처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는데 2번 천의 강자입니다. 안 보고 싶으네요. 왜? 왜 안 봐? 왜 안 봐? 57km에서 안 보는데요. 직전 대비 5km가 늘었고요. 훈련 상태는 좋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어찌됐든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력도 하강 가능성이 높고 직전 대비 5km라면 상대적으로 부중도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천의 강자는 되도록이면 안 보고 싶습니다. 가부중에 따른 불안과 패턴적으로도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천의 강자는 안 봅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보는 말을 얘기해봐. 11번 토르 브라운을 강하게 봅니다. 토르 브라운을 강하게 보는 이유는 뭐야? 바닥 취입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 취입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르면은 12번 토르 브라운은 아우 절대 안 돼. 너는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빠른 말이 있습니까? 10번 체감 파이터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12번 킹어헤드나 3번 태산천어가 선입전개를 펼치는 아주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인 추입력을 바탕으로 바닥 추입을 매번 했던 12번 토르 브라운이 느린 편성을 만나서 못 온다. 말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12번 토르 브라운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버릴 놈이 하나 나왔네요. 야, 깬다. 한마디로 해서 깨이는 말이 하나 나오네요. 5번 성불신동입니다. 저는 지난 해에도 그렇지만 제주 경마는 뭐로 가는 건지 소수로 가는 건지 뭐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마피를 엇박자로 때리는 마방이 좀 많어. 그런데 이 성불신동도 바로 그런 경우야. 소스가 나와가지고 이빠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간다고 그랬을 때 찌부가 나가지고 말이 그냥 갈짓자로 다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덜레덜레 들어오는데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상태가 좋을 때는 또 승부를 안 해요. 안 하고 또 엉뚱한 말로 승부를 해서 또 지고. 그러니까 마방의 마필 자원이 굉장히 박병진 마방도 좋은 마필들이 많은데 이 승부 시점을 잘 못 잡는 경향이 있고, 뭐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도대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술 출신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을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박병진 마방은 제주벌에서는 최고의 마방이 돼야죠. 자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불신동은 이번 편성에선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령으로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6경주입니다.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쏜살 가치는 이번에 또 한 번 온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 경주 때도 강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명성제국을 인기 1위로 팔린 놈을 뭐 잘났다고 빼면서 못 맞춰드렸던 경주입니다. 쏜살 가치는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주예요. 이번에 57kg를 받았는데 마체가 작지 않냐? 그럼 불안하지 않니? 강타야. 앞발이 57kg면 한계 부준인데 야, 너 불안하지 않아? 물론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또 거리도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중 늘고 거리 늘고 1400에 첫 도전이고 뭐 이래저래 안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2%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패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선취율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 파스까지는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서 10번 쏜살 가치가 전반적인 조건 자체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파스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필이다. 왜? 상대들이 좀 약해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에 조용한 승부처에서는 10번 쏜살 가치를 한 번 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한 승부처는 쏜살 가치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7경주는 딱 3마리만 가져갈 겁니다. 뭐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 뭐 저도 궁금한데 뭐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니고요. 중배당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어떤 말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 이번 편성 자체도 8번 명성제국이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8번 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도 이번에도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차라리 4번 당찬 모습이란 마필을 한번 좀 더 세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서성훈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마필이 더 뛸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남고 있었는데, 사실 언제 때부턴가 요 마필이 직지적 경주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승부기를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서승훈이한테 너무 많이 태운 거야. 양재철 쪽에서가 기술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서승훈이를 데뷔 전부터 계속 태우다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경기력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거꾸로 달려요.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이런 말들을 다시 원기회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4번 이 당찬 모습이란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안 갔던 마필의 능력을 일치월장의 능력으로 끌어낼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4번 당첨 모습은 편성상은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하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뭐 큰 배당이 아니라 딱 3마리를 갖고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이어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이제 가천시장대 현장 승부처로 때려봅니다. 10번 매니매직이 아마 단일 겁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6구미를 형성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한 가운데 선행으로만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강타가 보는 경지에서 선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임기현이를 기승을 시켰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기현이를 기승을 시키는 게 100% 낫다. 자, 그래서 이 4주 마방도 지금 서승훈이에서 임기현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승훈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러니까 쉽게 윗자리에 올라가서 그런지 거만하죠. 거만하고 장난도 좀 많이 치는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좀 하는 짓거리가 얄밉죠. 왜? 경마를 모르는 사람이면 제 서성훈이가 어떤지를 모르지만 경마를 좀 아는 사람이면 장난질 많이 치는 거 뭐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임기현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현이가 어렵게 관리사부터 출신을 해서 기수가 된 이상 좀 착실하게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임기현 기수의 10번 매니뮤직은 이편성에서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고 거의 단방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3마리 갖고 이번 경주도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갑니다. 5번 선봉이에요. 뭐 편성상으로 5번 선봉을 모르는 사람은 뭐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이 편성에서 선봉을 안 때릴 사람도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선봉을 갖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깜짝 놀란 마필이 이제 6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인데 야, 어떻게 그걸 또 선행선입을 오가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걸 보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가장 잘 뛰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또 반대로 서승훈 기수가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면 올라오는 기수 중에서는 임기현하고 김동수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김동수 기수는 말 타는 게 보면 얼굴도 정말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꼭 박태종이처럼 타는 것 같아.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 같고 서성훈이 이런 기술은 아직도 연글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너무 까불어대죠. 너무 까불어대고 꼭 조경호 기술의 전철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해는 짓거리도 굉장히 얄밉고 장난질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편성에서 5번 선봉과 6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를 조금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이 대가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편성에선 일단 7번 진명깃발은 일단 인정을 하고요.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1번 특별소녀라는 마필입니다. 뭐 7번 진명깃발은 뭐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7번 진명깃발은 뭐 단일 인기만은 판례공사도 높으니까 요 마필에 대한 설명은 제끼고 1번 특별선의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시에 10경주에서 이 특별선의가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뭐냐면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비교적 걸음이 빠른 마필들이 많죠. 7번 진명깃발도 빠르고 4번 썬더이어로도 빠르고 10번 노드힐도 빠르고 5번 스트롱필드도 걸음이 빠른 마필들입니다. 3번 파테레나도 빠르고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1400경주에서 결대로 타버리면 즉 종렬로 이렇게 줄서기로 해서 타버리면은
사실상 일본 특별선회와 같은 마필들이 잔여 입상을 하기 힘들죠. 자, 그렇지만 이들 마필들 간에 어느 정도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본 특별선회에게도 충분한 가능성, 기회는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본 특별선회를 재미나게 보고 7번 진명깃발이야 뭐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일 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10일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때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포즈를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선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 구투유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를 해서 그런지 구투유를 김혜선이를 안 태워놓고 페로비치 기술을 기승을 시켰네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 뭐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선취인 연보도 끌어낼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여타 마필들도 모두가 조건 자체가 기복형 마필들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0번 구투유는 이 편성에서 보다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10번 구투유를 놓고 자,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일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처가 좀 많죠? 승부처가 좀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제 승부처에 연연하지 말고 제 승부처 이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경주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와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뭐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고 못 맞히면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그게 노론꾼 기질이라는 거 알지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같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입장에서 노름을 하더라도 노름꾼 소리를 굳이 제가 제 입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전 뭐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고? 양아치? 사기꾼? 서로 그렇게 좋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저는 그런 거는 제가 막판에 십몇 년이에요. 맞대기를 안 해봤겠어요. 양아치 새끼들을 안 만나봤겠어요. 뭐를 안 해봤겠어요. 저 성질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질 들었다고. 나이 50 넘어서 성질 꺾였다고. 욕지거리부터 하는 성격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이제. 이제는 아니잖아. 그 60 넘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냥 깐죽깐죽대고 그냥 그렇게 정말 아주 그냥 이번에 아주 학발이 뛰고 얼마나 내가 학발을 뛰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 3번 리틀 브라운입니다. 공백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마필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다카시가 이 마필을 타고 있네요. 다카시는 이쿠야스한테 뭔가 사살을 받은 것 같아요. 말 타는 게 처음에 왔을 때하고 완전히 틀려지고 또 말을 하나 맡기게 되면 거의 직선까지 승부를 봤을 때 직선에서 승부가 된다고 그러면 양보가 없더라고. 야, 정말 멋있게 타더라고 요즘. 그러니까 그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수들이 너무 이제 안일하게 타는 거지. 전혀 그냥 안일하게 타고 있는 건데 저는 뭐 3번 리틀 브라운이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출전수는 10두밖에 안 되지만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고 그 핵심에는 3번 리틀 브라운이 있다. 그러니까 3번의 경주에서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선입전개를 해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요일 13경주입니다. 11번 듀스인드컵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11번 듀스인드컵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아쉽게도 적중에 실패를 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일단은
능력 사이즈로 보면 12번 듀스인 느낌은 사실상 지난번만 못 맞춰드렸지, 베스트뱅크가 들어왔을 때 A급 준메인 승부처럼 해서 46.1배를 강타가 멋지게 맞춰드린 기억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많이 맞춰드렸죠. 많이 맞춰드렸어요. 이 듀스인드급이 제대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이미 강타로 요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때린 적이 있었다. 자, 이번에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12번 듀스인드급은 꼬꾸라질 마필이 아니라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일상 가능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이야 뭐 일본 원더풀로 소초나 뭐 칠보 커맨도코 이런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 12번 듀스인드컵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자, 경마 방송 모두 강타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촉과 또 여러분들의 공부한 내용과 또 현장에서의 상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자, 멋진 배팅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꼭 이기는 토요경마가 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